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제가요. 예. 분당 야탑에 예. 건영 빌라에 그 분양을 받아서 예.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아,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거주 중이시군요. 예. 예, 그런데 올 2월에요. 예. 강서구 그 방화동 그 계야산 역세권에 예. 빌라 그 재개발권을 하나 사서 예.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20년에 입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빌라를 팔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저도 투자를 다른 데다 할 게 아니라 이게 지역이 분당이다 보니까 예. 조금 오름세가 있는 것 같고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를 예, 예. 꼭 팔아야 하나 아니면은 이게 세를 주고 전세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세를 두고 가야 되나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예. 제가 마곡에다 오피스를 예. 2개 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팔려고 해요. 아. 또 하나는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그 전망은 또 어쩐지 그 마곡의 오피스는 19년 말에 입주를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2019년 말이고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고민이 3개가 있으신 거네요. 맞죠? 예. 예, 예. 먼저 그러면 보유하면서 거주 중인 곳, 그 분당 야탑동에 있는 빌라부터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예. 먼저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시간이 예. 괜찮다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예.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예,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야탑 예. 건영 빌라로 하신 매화마을 맞으시고요. 네, 네, 네. 근데 분양 95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정말 오래 거주를 하셨네요. 예. 뭐 분당 워낙 살기는 좋으니까 예, 그렇죠. 예. 쭉 거주하신 거고 예, 예. 뭐 좀 안 좋은 시기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예. 가격이 좀 올라 있죠. 예,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지금 네. 지금은 조금 올라 있거든요. 이 빌라가 처음에는 안 올랐었는데. 그렇죠. 예. 뭐 분당이란 곳이 워낙 다 오르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예. 게 맞고요. 예. 어떻게 또 방화동까지 그러면 2020년에 입주하시면 예. 글로 이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거주 목적이에요. 아, 실거주로. 예. 어떻게 그 재개발 잘 사셨네요? 야, 그럽니까? 잘 샀습니까? 예, 그게 아마 경쟁률이 꽤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워낙 뭐 일반 분양이 적어서 그랬던 건데 그럼 예. 야탑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 방화동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예.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화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 건영 빌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건영 1차, 뭐 동신건영.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4층짜리들이잖아요. 예, 예. 4층짜리 빌라 단지고 그러니까 분당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막 한 20층 되는 중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예. 이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예. 예. 그래서 뭐 안 올랐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최근에는 분당이 워낙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야탑역하고 이렇게 거리는 가깝지가 않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런 이유로 해서 가격이 덜 올랐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아무래도 좀 살기가 좋고 분당이란 곳은 워낙 최근에 이 가격 상승폭이 높은 곳이잖아요. 예, 예. 물론 뭐 이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이 지나는 쪽으로 해서는 가격이 더 많이 올랐겠죠. 예. 네,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좀 교통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예. 뭐 살기 굉장히 좋아요. 공기도 좋고. 예, 살기도 좋고요. 이제 역세권은 아니지만 버스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승을 하니까 그런 건 불편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사는 집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건 내가 예. 2년 뒤에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계속 임대를 주고 보유할 거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보유를 예. 하라고요? 그러니까 분당이란 아. 곳이 그렇습니다. 현재 뭐 예. 이 분당이 그 작년 대책 때는 좀 투기적에서 빠져 있다가 예. 최근에 다시 좀 이제 투기 관리로 들어가곤 했는데 예. 그만큼 분당이라는 곳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예.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예.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 예. 이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이 분당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좋은 거고. 예.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당이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아파트의 장점은 뭐예요? 4층짜리잖아요. 예, 예. 그렇죠. 4층짜리가 질비한데 그러니까 요걸 예. 다 합하면 한 1000세대가 좀 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예. 뭐 95년도니까 한 7, 8년 정도 지났을 때 얘네들이 예. 합심을 해서 예. 재건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앞으로 7, 8년 후에? 그렇죠. 이제 95년이니까 뭐 그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뭐 예. 현 정부 시장 하에서는 재건축이 쉽진 않아요. 일단은 예. 뭐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건축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뭐 예. 그런 점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분당이란 곳에 이 정도 뭐 메리트 있는 그런 뭐 예. 빌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 단지들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예. 때는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지나가는 시기를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뭐 야탑에 있는 건영 빌라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이 아파트를 분양을 잘 받으셨네요. 예. 이게 예. 이름이 뭐죠? 아, 그 벽산블루밍입니다. 아, 그 신마곡 벽산블루밍인가요, 예, 예. 혹시?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화산역 근처에 있는 거죠? 예. 예. 네, 맞아요. 거기는 역세권이에요. 네. 네. 여기 이제 개화산역이 있고 여기 개화산역이 있고 아마 한 요쯤에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방한뉴타운이었었는데 방한뉴타운도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잘 조성되진 않았어요. 예. 예, 뭐 해제된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오래되죠. 예. 오래된 아파트 사이에 어쨌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한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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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이라면은 서울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속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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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옆에는 뭐가 있어요? 마곡. 그렇죠. 강서의 최고 화두는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예. 예. 이 마곡지구라는 대규모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서 뭐 네. 상주 인구만 해도 한 10만이 훨씬 넘어가는 한 15만 가까이 되는 그런 업무 단지잖아요. 예. 예. 서울에 이런 업무 단지 찾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원래는 부동산이 이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 네. 높은 지역이 됐잖아요. 예. 예. 뭐 엠벨리라든지 이런 것들 30평대 막 10억 넘어가죠, 이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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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개화산역이 마곡을 네. 이길 수는 없겠죠. 예. 예. 지역적 차이 때문에 이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개화산역 주변에서는 가장 새 아파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가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예. 물론 뭐 세대수가 좀 작은 약점 그런 건 충분히 네. 있거든요. 예. 그래도 워낙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오피스도 갖고 계세요, 마곡 지역에. 예, 그때 오피스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다 하셨고요. 계약은 했는데 2개 했는데 네. 그냥 하나는 팔 예정이고요. 하나는 갖고 갈까 하는데요. 아. 그게 19년 말에 예, 완공이에요. 19년 말에 완공이고 같은 건물에 두 개를 하신 거예요? 예. 몇 층 하셨어요? 7층. 둘 다 7층이요? 예. 아, 7층에 오피스를 예. 갖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예. 마곡지구는 워낙 업무지구가 크기 때문에 예. 여기는 오피스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 예. 물론 이 역주변이 좋아요. 예. 예, 역주변이 좋고 예. 여기 이제 LG가 들어오는 그 근처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예. 뭐 어디를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오피스는 나쁘지 않아서 시청자님 예. 생각대로 예. 뭐 두 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죠. 하나는 뭐 이렇게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고요. 예. 하나는 차후에 뭐 월세 놓던지 임대 놓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워낙 부동산 규제가 이 아파트 쪽에 쏠리다 보니까 예. 오피스 투자 괜찮습니다. 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선생님 그러면요. 네. 이게 분당 그 야타 빌라를요. 네네. 보유할 예정이라면 네. 사실 저희가 보유하고 간다면요. 안 팔고 네. 나중에라도 저기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양도세는. 안 팔면 없지만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게 한 내년 후반기에나 남편님으로 돼 있는 것을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아가지고요. 네네. 그 증여를 받아놓고 이렇게 임대를 할까 하는데요. 아, 그러면 예. 나중에라도 혹시 양도세가 적게 좀 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양도세는 어차피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면 2년 동안 이제 면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 집은 3년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지금 이렇게 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2020년 입주하기 전에 2년 뒤에 생각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요. 예, 지금 뭐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새 아파트로 들어갈 때 어쨌든 이거는 예. 보유하면서 그때 예. 가서 뭐 임대사업자를 내시던 증여하시든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예.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그때 또 맞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보유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좋은 부동산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마곡엔 오피스텔 2채 보유하고 있으셨잖아요. 한 채는 매도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2년 뒤에 전화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증 또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영규 소장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LG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예, 예. 어느 네. 지역 궁금하세요? 경기도 광주역에 있는 이 편한 세상 34평 지금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 예.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옆주에 막 개발하고 있던데 어차피 주변에? 좀 장기간으로 가도 괜찮을런지 싶고 예, 장기간으로 갈 것 같으면 임대로 등록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앞으로 전망, 예.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인지 또 어느 정도의 개발 호재 누릴 수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갈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광주 예. 이 편한 세상은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아, 분양받으. 지금은 거주는 딴 데서 하시고요. 예, 임대 주고 있습니다. 아, 1가구 2주택이시네요, 그러면. 예, 예. 이거 가격이 좀 올랐나요? 예,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죠. 예. 지금 몇 평 갖고 계세요? 34평에. 34평이면은 한 5억 할까요? 예,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다 이편한 세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광주역 주변에 여기가 다 이편한 세상입니다. 몇 단지 갖고 계세요? 1단지요. 1단지요? 예. 예, 1단지 갖고 계시고 여기 30평대가 이제 한 5억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경기도 광주라는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광주역이 생기면서 판교까지 금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 동네는 이런 지하철에 대한 혜택이 없었는데 경강선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판교라는 대규모 업무 단지까지는 잘만 철도를 이용하면은 뭐 30분 안에도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이 판교라든지 분당 쪽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한 근거리에 있는 요 새 아파트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편한 세상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동네를 보시면 최근에 인기 끌었던 게 이제 태전지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편한 세상 단지가 있고 태전지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태전지구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뭐 분양한다, 산다고 하실 때 저는 말렸습니다. 예, 태주는 여가고 멀죠. 그렇죠. 말린 이유는 일단 역하고 너무 멀고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끼리 사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경기도 광주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곳이긴 한데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죠. 예. 예, 여기 역세권 개발하는데 뭐 공사비만 해도 한 뭐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 주변으로 해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업무 시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또 들어올 거예요. 예. 아파트라든지 주택들도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크긴 해요. 예. 그래서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쇼핑몰이 들어옴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이편한 세대 단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뭐 판교까지 가깝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일부러 들어온 사람보다는 새 아파트이면서 살기 좋지만 어쨌든 판교까지 가까운 그런 장점을 갖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른다고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서서히 오를 수가 있는 지역이지 뭐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런 폭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 역세권 개발에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업무단지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 편한 세상 단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조금 이제 상향할 수는 있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리적인 약점이 충분히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시면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고요. 예. 나는 굳이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 안 할 거라고 하시면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셔서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시면 매도하고 분당이나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고요. 나는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이득을 보겠어.
하면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상태에서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역세권 네. 개발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보유하시면서 임대사업자 내시고요. 예. 나는 장기가 아니고 단기라고 하시면은 매도하시고 딴 쪽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네. 매도한 게 맞을 것 같네요. 공동명의 해놨어요. 아, 공동명의 하셨어요? 예.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뭐 공동명의 하셨으면은 저는 매도하고 아이고.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려면 좀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양한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전화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직접 전화 주셔서 같이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그럼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어느 지역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네, 양천구에 예, 신혼 시형 아파트를 2017년도에 예, 17평을 매입해서 임대하고 있어요. 예, 네, 요즘에 좀 경전철 때문에 조금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좋습니다. 향후 전망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죠? 네. 예, 시형 아파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같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온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아파트든 1년 새에 막 10억도 오르고 뭐 네. 그렇게 오르는 아파트도 있지만 이 동네는 제가 볼 때 1년 새에 한 1억 오르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 정도는 올랐죠? 네, 네, 맞아요. 어쨌든 투자를 잘 해놓으신 거고 혹시 거주도 이 주변에서 하시나요? 아니요. 부평에서 하고 있어요. 아, 부평에서 하시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부평에서 살지만 나는 투자를 서울에 했다. 저는 정말 잘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형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대단지입니다. 한 2,000세대가 가까이 되죠. 네. 네, 2,000세대 가까이 되고 가운데 뭐 공원도 있고 주변도 되게 자연환경이 좋은데 아까 일단 경전철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전철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근처로 지하철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 대한 약점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30년 가까이 됐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돼서 재건축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동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일로 뭐가 지나가죠? 비행기 지나가죠. 그렇죠. 일로 비행기가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네.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뭐 신혼시형 아파트를 혹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층은 못 해요. 네, 그 그렇죠. 높은 층을 짓기보다는 워낙 좀 낮은 층으로 져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게 신혼시형 아파트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용적률이라든지 대지 지분 이런 건 충분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정말 좋아질 건데 어쨌든 이런 특이한 사항, 비행기가 지나가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과연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목동선이라 그러죠. 네. 예, 목동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신호아씨 옆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나중에는 뭐 원종 홍대선이라 그래서 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던 곳에 제가 늘 방송할 때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의 혜택이 없던 곳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 동네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목동선이 언제쯤 개통이 될까요? 그렇죠. 막연하게 목동선이 올 거야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언제 네. 개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새로운 철도를 많이 개통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속도는 날 수가 있는 거고 목동선이 생기고 하면은 분명히 뭐 당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서울 중심권 영등포권까지는 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시형 아파트가 좋아지려면 하나예요. 요 목동선이 제대로 와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신정뉴타운이 있죠. 네, 네. 신정뉴타운도 분양가가 굉장히 쌌었는데 최근에 하는 것들은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동보다는 넘을 수는 없겠지만 신정 뉴타운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월 시형 아파트가 좋아지는 방법은 재건축을 잘해서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길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뭐 공항 비행기에 대한 약점, 현재 지하철에 대한 약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금 대비해서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당장도 사람들이 뭐 살기 좋은 이런 좀 소문이 있어서 많이들 들어오는 곳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에 투자를 하셨으니까 뭐 1년 만에 파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 한 3, 4년도 보유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신원시형 아파트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도 뭐 투자금 대비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호재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잘만 진행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소장과 함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어서 빠르게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예. 안양시 샘마을 아파트거든요. 신도시. 샘마을 아파트요. 과거에 예. 일기 신도시인데 예. 주변에 아파트들이 자꾸 분양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도 시기가 여름에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네. 계속 그 매매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분양 네네. 아니 그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거고요. 지금 이 샘마을 아파트가 평촌에 있는 건 맞을까요? 네네네. 예. 혹시 몇 평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49평대예요. 49평대고요. 좋습니다. 매도 타이밍 언제 잡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촌에 오래 사셨어요? 네,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하나 그렇죠. 둘 나가다 보니까 식구가 이 큰 평수에 2명밖에 안 살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좀 전에 소형주택에 투자하라는 이유로 말씀드린 것도 이 가구 구성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자녀분들 다 출가시킨 분들도 2인 가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이 큰 평수를 좀 줄여서 작은 평수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좀 더 일찍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데 혹시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가격은 알아봤는데요. 요즘 얼마나 해요? 여름에 7억 5천쯤 했었는데 그때는 안 판다고들 들어갔다가 네. 요즘에는 거래가 거의 없고 7억 3천에서 5천인데 살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연말이고 또 그러다 보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좀 위축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살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뭐 떨어지는 아파트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아파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샘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외곽순환 고속도로 바로 밑에 이제 샘마을이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샘마을 우방 아파트고 이 샘마을이 대부분 평형대가 어때요? 49평형하고 37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형이란 말이에요. 중대형.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대형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명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 중대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뭐 7억 초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기 새 아파트 옆에 들어오죠. 뭐 평촌 더샵. 네네. 예. 그거 분양 뭐 100원이랑 호계주공 입주한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더 안 온다 그러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올 뿐더러 이 아파트 단지는 어때요? 지하철역하고 좀 거리가 있죠. 네. 예, 제가 뭐 지하철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하철 노선 생긴다 그래갖고 실은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뭐 생긴다고 기다리는데 안 생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뭐 조용한 데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나마 이제 가까운 게 평촌 학원가가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좀 넓은 평수에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 부동산이 오르면서 이 4호선 역으로 해서 이 주변에는 막 중소형 평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 평수들은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데 반해서 이 중대형 평수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보다 안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물론 이 셋마을 우방 아파트도 가격은 올랐을 거예요. 그죠? 1년 전랑 비교해서 가격이 좀 올랐죠. 네, 네. 그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상담하신 분들도 보셨지만 안 오른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멈춘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매도하신다고 하시면 어디를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서울에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이 교통편 그 강남 쪽 가려면 얘는 3번을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나가서 전철을 타고 또 네. 사당에서 또 갈아타고. 그러니까 불편하신 점,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의 특기가 있습니다. 자녀분들하고 가까이 살면서 우리 손주 봐주시는 그런 특기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하고 같이 살려고 많이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9평이 한 7억 중반이라고 해요. 네. 그럼 내가 이거를 매도해가지고 서울로 가시려면은요 20평대 네. 초반을 사셔야 되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가 20평대 초반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의 특징이 짐이 많다 보니까 막 집 줄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가치를 보더라도 집을 줄여서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봄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지만 앞으로 내년이 되고 2월, 뭐 3월이 되면은 그래도 좀 움직이는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매도를 계속 시도해 보시고 매도가 된다고 하시면은 서울권에 뭐 자식들 주변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는 같은 내용인데요. 네. 만약 서울로 안 가고 판교 쪽에 분양을 받으면 어떨까요? 판교 쪽에 분양이요. 네. 분양 받으시면 당연히 좋죠. 그쪽이 더 나을까요? 그럼요. 평촌보다는 판교고요. 지금 판교, 동판교 쪽은 평당 4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동판교가 아니라 최근에 분양하는 건 대부분 서판교에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서판교도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 한 2,600, 2,70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서판교가 좀 덜하지만 동판교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서판교도 나중에 어떤 교통적인 효과를 받으면은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교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면은 무조건 받으세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하시고 이주하시는 걸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서울도 좋고요. 또 판교 쪽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한번 같이 검색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같이 고민 상담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제가 자양우성 24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팔고 예. 경희공자이나 금호대우, 남산 브라운스톤 그거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예. 어떤 게 좋을지 상담 네.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도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갈아타는 전략 지금 세우시고 네. 싶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희궁자이하고 금호대우, 남산 브라운스톤들 하나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또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시고 싶은 아파트가 많으세요? 네, 그러네요. 지금 자양우성 몇 차 갖고 계세요? 7차요. 7차 몇 평 갖고 계세요? 네, 24평이요. 24평이면 최근에 가격이 한 8억이 넘었나요?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7억 5천에서 8억 정도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세 가지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네. 가실 아파트는 몇 평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희공자 40평대를 원하는데 네. 경희공자에 45평, 경기공자 45평. 44평, 네. 한강 저만권이 좀 있는 데고요. 네. 그다음에 남산 브라운스톤 네. 이렇게 세 군데 다 44평. 다 40평대를 원하시네요. 네. 그럼 가격 차가 좀 나지 않나요? 조금 나는데 그 정도를 메꿀 만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가시는 네.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지도 조금 보시면 자양우성 이제 여기 있죠. 스타시티 바로 옆에. 네. 예. 그러니까 스타시티가 워낙 뭐 좋은 곳이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네. 예전엔 여기 그 야구장이 있었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원래는 네. 이 건국대 야구장이 있었던 곳인데 그게 이제 야구장을 이제 팔면서 여기 이제 스타시티라는 대규모 아파트 주상복합과 함께 편의시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 자양구성이라든지 이때 현대 홈타운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겠죠. 네. 예, 뭐 건대가 워낙 뭐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쪽으로는 개발이 잘 안 되는 곳이고 네.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도 개발이 잘 안 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양동의 약점이 뭐냐면은요 생각보다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자양동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줘서 갭매혹이라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괜찮은 가격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하시는 거 저는 찬성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네. 이제 세 군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좁게 볼게요 그냥. 자 여기 이제 그 서울숲 푸르지오 앞에 금호대우 말씀하시는 거고, 네. 예 금호대우. 그 이제 두 번째 남산 브라운 여기 후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후암동에 여기 이제 남산 브라운스톤이 있고 경희궁 옆에 경희궁 자이가 있겠죠? 경희궁 네. 아침. 네, 경희궁의 아침. 예, 경희궁 자이는 워낙 비싼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원하시는데 뭐 네.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동네는? 네. 그럼 먼저 금호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금호동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강 조망도 되고 어쨌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옥수동 금호동의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남산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수가 워낙 작죠. 네. 예, 세대수가 작은 그냥 뭐 나홀로 정도 아파트, 고급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 예전에 네. 그 외국인들한테 많이 세놨던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 남산이 바로 앞에 있고 어쨌든 용산이란 곳에 큰 개발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 동네가 전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암동도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개발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후암동이 개발이 되면서 이 브라운스톤도 좋아질 수 있는 그 여력은 충분히 있는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경희궁의 아침은 이 서울 완전 중심권이잖아요. 네. 완전 저희가 서울 좀- 중심에 있는데 원래는 네. 이 서울 중심에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최근에 이 경희궁 자이가 들어오면서 정말 대규모 아파트가 서울 중심권에 거의 처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희궁 자이는 막 비싸요. 막 30평이 15억, 16억씩 해요. 네, 맞아요. 그에 비해서 네. 뭐 경희궁의 아침이라든지 남산 브라운스톤은 세대수라든지 이런 약점 때문에 가격이 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브라운스톤이고 경우의 아침은 조금씩 오르는 거고 오히려 이 금호동 대호 같은 경우가 한 1년 새에 막 2, 3억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사시는 게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은요. 네. 지금 당장 이 90세대짜리 아파트보다는요. 저는 네. 좀 대단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금호대우요? 그렇죠. 차후에 보더라도 어떤 개발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남산 브라운스톤이 후암동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새로 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경희궁의 아침이 뭐 새로 변신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차후에 과연 변화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금호동 대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뭐 연차라든지 그런 게 좀 안 좋긴 하고 이 금호동이 네. 언덕이 많다 보니까 뭐 사시는데 네, 조금 그게 힘들 좀-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 한강 조망권이 충분히 있고 앞으로 뭐 위쪽에 있는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호동 대우도 네. 크게 가격이 흔들릴 아파트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기왕이면은 대단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파트 중에서는 저는 금호동 대우 쪽에 거주하러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는 금호대우 아파트 쪽으로 의견 좀 모아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예, 여기 구리 저기 동문 아파트요. 예. 예, 1차에 있는데 이게 향후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궁금하고요. 거주 중이실까요? 예, 예, 몇 평일까요? 33평이요. 34평이요. 3평. 3평. 예, 예. 예,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인사 예, 예. 나눠보세요.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구리에 오래 사셨어요?
지금 2년 됐어요. 아, 2년이요.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살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여기 가구 수가 많지를 않으니까요. 예, 예. 대단지로 좀 옮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 대단지 좀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으셔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새 아파트들 들어오고 뭐 대단지가 생기는데 내 아파트는 네. 그거보다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그런 느낌은 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예. 자, 이제 요거 말씀하신 것도 동문 굿모닝 1차.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구리역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구리역에서 예, 가깝고 예, 가까워요. 뭐 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연차가 비슷하잖아요. 예, 예. 예, 대부분 연차가 비슷하고 이 위쪽으로는 솔직히 앞으로 뭐 개발 호재라고 하면은 8호선 연장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그 구리 쪽의 재개발은 주로 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인창 수택지구라든지 이쪽이 다 아래쪽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어반포레라든지 이쪽에 뭐 구리 더샵 이런 것들이 새 아파트가 이제 막 구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려 줘야지만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구리가 참 희한했던 게 서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혹자의 말이야 뭐 저평가됐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시절에도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나는 저평가됐다, 구리가? 그럼 앞으로 오르겠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워낙 많아요. 뭐 갈매지구라든지 다산신도시 이런 것도 밑으로 미사 이런 새로운 택지지구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새 아파트로 많이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다가 다산의 왕숙 쪽에 또 하나 또 3기 신도시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예. 구리 주변에 새로운 택지지구만 다 질비하다 보니까 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이 구리에 있는 좀 연차가 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생활 인프라라든지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앞으로 8호선 뚫리면 정말 잠실까지도 금방 갈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좋은 8호선 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은 저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와 이 대단지 아파트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단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소규모 작은 세대 아파트들은 그만큼 거래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거주하기는 물론 좋지만 그래도 내가 좀 오르는 아파트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뭐 지금 매도하시고 딴 데로 옮겨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동문 굿모닝 힐이 가격이 떨어지기보단 그래도 이런 호재를 받아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더 지켜보셨다가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리에 있는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좋고 매도하셔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셔도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산 그러면 신도시 그 아파트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럼? 다산 신도시요? 예. 당연히 좋죠. 뭐 8호선이 어차피 다산까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다 새 아파트 단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구리보다는 뭐 다산 신도시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매력은 30, 40대입니다. 예. 30, 40대가 많이 오도록 가는 게 더 좋다. 혹시 가실 수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저 가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제가 그 돌다리 있는데 조그만 그러니까 충영한 아파트를 조그만 거 하나 사놨어요. 아파트요? 예, 예, 네네. 조그만 거. 그래갖고 그게 이제 재개발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게 지금 사업 인가가 나고요. 네. 지금 이제 롯데건설에서 이제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직 네. 저기 안 났는데. 네네네. 근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당연히 뭐 사업시 인가 나서 개발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속도를 빨리 좀 당겨서 뭐 일반 분양이 잘 된다거나 뭐 세대수가 많아서 분양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1000가구 경쟁력이 넘걸랑요? 네? 1000가구가 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좋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지금 어반폴에 들어오면서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또 어반폴에 같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명히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갖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그거를 만약에 거기서 거주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은 그때 굿모닝 일 파시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물론 다산이 8호선이 같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구리가 더 서울하고 가까워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